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볼게요. 자, 퀵소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디바이드 할 때 어느 정도 위치를 결정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디바이드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바이드 하는 과정이 워스트 케이스 하나 나머지 이렇게 가게 되면 한 개씩 가는 형태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뎁스가 로그 n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로그 n이 그냥 n이 되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전체 성능은 비고 n 제곱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n 제곱이 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긴 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됐을 때 퀵소트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 다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했냐면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했을 때 효과적으로 하는 소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앞에서는 우리가 컴페어리즌, 우리가 n제곱으로 돌아가는 아주 일반적인 소팅 형식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소팅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스페셜한 형태의 소팅 방식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레딕스 소트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레딕스 소트 말고 그거와 좀 유사하지만 버켓 소트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켓 소트라고 하는 건 버켓이 있는 거고, 이 버켓을 이용해서 소트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버켓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켓 소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가 버켓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버켓이라는 게 있고, 이 버켓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흩어 모으기 같은 걸 그냥 막 뿌리고 그 다음에 같은 것들을 모으는 형태의 어프로치를 쓰고 있습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스캐터라고 해서 흩어 뿌리는데 어떻게 흩어 뿌리냐면 그 뿌리는 것 자체가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그 학생들 모으는데, 자, 학번이 1로 시작하는 친구, 2로 시작하는 친구, 3으로 시작하는 친구를 따로 모아.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1, 2, 3 시작하는 친구, 4, 5, 6 시작하는 친구, 7, 8, 9, 0인 친구 다 따로 모여. 이렇게 할 수 있죠. 즉 뭐냐면 가이드로 일정 범위를 줄여놓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양동이가 있는데, 이 양동이가 버켓이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10개가 어떤 어레인지 10개가 아니고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각각의 레인지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버켓 아래 보시면 0, 5, 5, 10, 10, 15, 15, 20, 20, 25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범위에 해당되는 값만 내가 소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거꾸로 얘기하면 전체적인 데이터는 0부터 25 사이에서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형태의 것이 있다, 내지는 데이터가 굉장히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버켓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에서 이런 버켓 소트를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전체 데이터가 11, 9, 21, 8, 17, 19, 13, 1, 24, 10이라는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각각을 이 버켓에다가 맞춰서 던져 넣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그러니까 양동이 이렇게 쭉 펼쳐놓고 하나하나 데이터 보면서 각각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범주에 있는지만 보고서 던지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체 데이터 중에 0부터 5 사이에 있는 데이터는 뭐가 있습니까? 1이 있죠. 그러니까 5부터 10 사이에 있는 데이터는 뭐가 있냐면 9와 8이 있습니다. 10과 15 사이에 있는 건 11, 12, 13이 있는 거고요. 15부터 20 사이에 있는 건 17, 19, 20에서 25 있는 건 21, 24. 자, 여러분 약간 이제 힌트를 얻으셨죠? 그렇죠? 문제를 굉장히 큰 형태의 소팅 알고리즘에서 작은 범위의 소팅 알고리즘으로 전체적으로 바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캐터 한 다음에 소팅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버켓 안에서. 버켓 안에서만 소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켓에서는 1이니까 하나만 있죠. 자, 두 번째 버켓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9하고 8이 있으니까 8, 9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버켓에서는 11, 12, 13, 네 번째는 17, 19, 마지막은 21, 24 이렇게 소팅을 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버켓 안에서는 이미 소트가 이루어져 있는 형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버켓을 나눌 때 이미 어레인지된 영역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순서를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그냥 게더링 하는데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읽는 거죠. 자, 0에서 5에서 1, 5에서 10에서 8, 9, 10에서 15 사이에 11, 12, 13, 15, 16에서 17, 19, 20, 25에서 21, 24 그냥 쭉 쓰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트되어 있는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버켓 소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켓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념적으로 훨씬 더 심플하게 그룹핑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버켓의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쪽으로 몰리는 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우리가 버켓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고 이런 특징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고리즘하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좀 더 다른 형태의 샘플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버켓들을 만들어야 돼요. 버켓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0.42, 0.32, 0.23, 0.52, 0.25, 0.47, 0.51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나눌 때 얼마만큼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0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10을 가지는 형태의 어레이를 생성해 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슬롯은 우리가 하나의 버켓으로서 슬롯에 대해서 어떤 값을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전부 다 0인 값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지금 넣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먼저 버켓을 만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든 버켓 안에다가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넣는 거죠. 하나씩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넣느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버켓에 대한 정의를 아까는 그냥 10개라고 이제 선언을 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둘째 자리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의 어레인지는 소수점 첫째 자리로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0은 0으로 끝나는 거고 1은 그러니까 0은 0으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첫째 자리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0.00부터 0.09까지가 0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0.1로 시작되는 거, 즉 0.10과 0.19까지를 포함하는 거고 2는 0.20부터 0.29까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엘리먼트 원래 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각각에 해당되는 버켓에서 던지면 2를 기준으로 보자고. 2를 기준으로 보면 자, 전체적으로 0.2로 시작되는 게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0.23, 0.25. 그렇죠? 0.23, 0.25를 2라는 버켓 안에다가 넣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입력해서 버켓을 만들게 되면 지금 보시면 버켓이 4개 몰려 있는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연히 이렇게 몰려 있는 형상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필요 없는 거는 사실은 더 이상 연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4개의 버켓을 가지고 이제 소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소팅 할 때는 우리가 엘리먼트 들어왔을 때 들어온 놈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순서를 변경할 건가 하는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0.23, 0.25 이렇게 소팅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거꾸로 0.52, 0.51처럼 소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둘 사이의 관계를 바꿔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팅된 형태, 즉 0.51, 0.52 형태가 되도록 변경해 주는 게 이런 형태의 소팅, 내부적으로 소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소팅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작은 값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소팅 알고리즘을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버블을 쓰셔도 되고 우리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걸 써도 되지만 여기 사실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써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자, 앞에 설명드렸죠? n이나 n제곱이나 두 개이면 똑같은 거예요. 즉 작으면 작을수록 그 차이는 작고 크면 클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복잡하기보다는 작을 때는 심플한 방법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버블 소트를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테이블한 소팅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스테이블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흩어 뿌리고 안에서 소팅을 걸었기 때문에 소팅 건 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워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만들어졌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쭉 풀었으면 됩니다. 그 풀어쓰는 과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0.23, 0.25, 0.32, 0.42, 0.47, 0.51, 0.52라고 하는 값으로 하나의 값이
전체적으로 쭉 정렬되어 있는 형태의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버킷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설계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소팅을 할 수 있고, 이게 잘 분산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소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오리지널 값으로 매칭하는 과정을 거치고, 중간에 우리가 소팅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합니까? 추가적인 메모리를 더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버켓 소트라는 건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레딕스도 한번 볼게요. 레딕스도 우리가 그룹핑하고 풀고 해서 전체적으로 소팅을 했었는데, 그룹핑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맨 뒤에서부터 그룹핑을 하고 점차 앞으로 그룹핑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값을 먼저 하는 이유는 가장 영향력이 적은 부분, 우리가 제일 세밀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영역으로 와서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다루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 마지막에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 레딕스 소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소팅하는 방법 자체를 항상 다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 2, 1이 하면 121이라는 숫자 하나로 지금까지는 컴페어 렌즈를 했는데, 이거는 전체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자릿수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바꿔서 한다던가, 아니면 문자와 숫자, 여기는 문자만, 여기 숫자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다른 형식의 소팅하는 방식들을 내부적으로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세 자릿수니까 세 자릿수면 3번을 수행하면 전체적으로 소팅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릿수가 몇 개냐? D만큼의 자릿수가 있을 때 전체적인 수행하는 숫자는 B고 D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레딕스 소트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딕스 소트도 순서상으로 보면 먼저 가장 큰 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 큰 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뭘 하냐면, 큰 값을 결정하고 나면, 자, 얘는 최대한 몇 자리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가 여기서는 788이고, 788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세 자리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세 자리 숫자를 가지고 레딕스 소트를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소팅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릿수별로,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방식을 쓰냐면, 여기서 이제 예시 들고 있는 건 뭐냐면 어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자, 1, 2, 4, 3, 1, 5, 6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누적되어 있는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0이라는 값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0이에요. 자, 1이라는 값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그럼 2예요. 자, 2라는 값을 보니까 하나예요. 근데 앞에 1은 몇 개 있어요? 2개였죠. 얘하고 얘를 더합니다. 그래서 총 3개. 즉, 누진했을 때 지금 몇 개의 위치에 있는가를 3이라고 쓰고, 자, 3이라는 걸 보니까 지금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라는 걸 쓰고, 4라는 걸 찾아보니까 하나가 있어서 5라는 값을 쓰게 되면, 자, 각각의 숫자들이 있는 포지션, 즉 카운팅 됐을 때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위치가 결정되는 데다 뭘 하냐면, 우리가 레딕스 소트에서 각각의 자리에, 즉 각각의 마지막 자리가 똑같은 놈들끼리 묶을 때 기준이 되는 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왔던 거에 1이라는 기준으로 2개가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 2개인 거 하나, 1개인 거 하나, 그 다음 1개인 거 하나, 1개인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개씩 위치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원래 있던 데이터가 우리가 121, 432, 564, 23, 1, 45, 788이라는 값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자릿수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동일한 형태의 값의 자리에다가 배칭을 시키고,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소팅된 값을 어디다가 놓을지, 즉 2로 끝나는 자리를 어디다가 포지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카운팅을 거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인플레이서블 하진 않죠. 추가적으로 카운팅하기 위한 메모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서블 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스테이블한 알고리즘을 쓰기만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데이터 소스는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왜 하냐? 지금 현재 보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쓰지 않고
최대한 줄여서 쓰는 방식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방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위치를 결정해 놓고 이걸 가지고 맨 마지막 자리 가지고 똑같이 한번 정렬을 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자리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소팅을 겁니다. 그때 똑같이 우리가 카운팅, 어큐뮬레이티드 된 카운팅 방식을 통해서 자리를 결정해 놓고 그 자리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배정하는 형식을 하게 되면 하나의 메모리 안에서 그대로 똑같이 가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맨 마지막인 100의 자리에 대한 것들로 비교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엘리먼트들이 어떻게 변성되는지를 가지고서 소팅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값을 얻게 되면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소팅되어 있는 값을 얻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자, 3번 만의 스텝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릿수가 굉장히 커진다. 이것도 굉장히 어느 정도 효과적이긴 하지만 자리가 굉장히 커진다. 우리가 1000의 자리가 아니라 10,000의 자리, 10만 자리, 1억 자리 뭐 이렇게 굉장히 커지는 형태가 되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레딕소트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 만능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힙소트 배웠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힙 오더 프로퍼티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이 프라이어리티 큐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가 민 값을 뽑아내는 과정, 즉 우리가 한꺼번에 입력하고 민 값을 뽑아내는 과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팅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힙소트였고요. 자, 그때 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었죠? 우리가 힙을 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쫙 넣고 힙을 만든 다음에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뽑아내는 과정을 하게 되면 그 원래 오리지널 힙소트보다 훨씬 더 좋은 형태의 소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소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그 일반적인 아주 심플한 알고리즘의 컴페어리즘, 그 비교를 기준으로 하는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버블 소트, 인서션 소트, 셀렉션 소트에 대한 것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드밴스된 방식으로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진행하는 머지 소트, 퀵 소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은 전체적으로 n제곱으로 가냐, n로그 n제곱, n로그 n으로 가느냐의 차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해지고 조금 더 리커전 펑션을 더 쓰긴 하지만 전체 성능이 좋아지게 하는 게 머지 소트와 퀵 소트였어요. 그렇지만 리커전 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많은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페셜하게 만들어진 게 버켓 소트와 레딕 소트라는 게 있고 이 버켓 소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어레인지를 잘 잡을 수 있으면 그죠? 잘 잡을 수 있으면 이 버킷 안에다가 잘 균등해서 나누기만 하면 잘 소팅이 된다. 근데 월스트 케이스 뭐예요? 버킷 안에다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버블 소트나 셀렉션 소트나 이거 다 똑같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잘 구분해서 나눌 수 있고 적절히 랜덤하게 분산될 만큼 충분히 크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버킷 소트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디스 소트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릿수 기반으로 하거나 어떤 특정 기준을 관리할 때 컴페어리즌이 없이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룹핑하고 풀어주고 그룹핑하고 풀어주는 관계를 연속 반복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영향이 가장 큰 게 마지막, 가장 적은 게 처음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소팅이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스페셜하게 만들어진 힙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한꺼번에 데이터를 넣고 한꺼번에 빼냈을 때도 굉장히 정확하고 잘 동작할 수 있는 소트 형태다라는 걸 배워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에 대한 걸 다 정리를 했고 그 자료 구조를 기반으로 소팅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까지 수업 시간에 배워보았습니다.